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드디어 나는 솔로 28기가 끝났는데 생각보다 많은 커플들이 나왔습니다. 무려 6커플이나 나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커플들도 나왔던 것 같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커플들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기의 성과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상철하고 순자 최종 커플이 되기는 됐지만 과연 이게 맞나? 최종 커플이 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커플 중에 한 커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전날 밤에 최종 선택 전날 밤에 둘이서 나눴던 대화들, 그 대화들만 보면은 당연히 상철이 순자를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당연히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정리는커녕 오히려 순자를 붙잡는 모습, 그냥 붙잡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커다란 꽃다발까지 선물을 해가면서 마지막 공략을 나선 그 장면들이 너무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자, 그리고 제가 두 사람의 그 다툼, 싸움, 그 부분에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가해자하고 피해자, 뭐 굳이 나누자면은 가해자하고 피해자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상철이 사과를 했고 사과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순자가 사과를 받았어요. 그것도 놀라웠고, 그리고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 순자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날 밤 순자가 보여준 모습들, 상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내미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제가 분명히 정내미가 떨어지는 행동이고 정내미가 떨어지는 그런 말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순자가 아무리 장난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치라는 게 있으면은 상철이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만하고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화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 오히려 상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어요.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정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만약에 정숙이 상철한테 휴대권을 썼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상철이 그러면은 최종 커플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 농담으로 들렸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상철은 정숙을 정리를 한 상태였고 물론 호감이 없다라는 건 아닌데 정숙이 본인보다는 영수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꽝 대신 닭이 되기 싫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수한테 차인 다음에 나한테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정숙을 정리를 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장난삼아 한 얘기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몇 명한테 차이고 다니는 거냐고. 현숙이 정숙이. 자, 그런데 현숙은 사실 상철이 차인 게 아니고 상철이 찬 겁니다.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상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 말을 할까 하다가 그거 차인 거야 그거? 라고 그냥 대묻거든요. 여기서 아니야, 현숙은 내가 정리한 거야. 애 때문에, 애가 셋이라서 내가 정리한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은 굳이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뒤집어 쓰죠. 차인 거라고 퉁친 겁니다. 그러니까 현숙이 경포대 그 데이트할 때 지나가면서 상철 보고 전남친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을 두고서 순자는 차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어느 누구도 두 사람의 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레짐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순자가. 그래서 본인은 그냥 현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깊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속이 좀 깊은 거죠. 내가 이 얘기를 괜히 했다가 현숙이 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좀 이미지가 깎여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본인이 뒤집어 쓰고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긁어대요. 순자가 상처를 긁어대고 놀리고 그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의 여자들, 영수의 그녀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차인다. 그 밀리고 있는 심정이 어떠냐고 라면서 계속해서 장난하고 도발하고 눈치도 없이 그냥 들이대미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살살살살 긁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동네에 북같냐? 그러면서 뭐 만인의 후순위, 만인의 꽝 대신 닭 계속해서 놀리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마 저게 순자가 가진 그런 데이트하는 방식, 연애하는 방식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매운 고추 먹이고 상대를 가학하면서 상대를 살살살살 긁어대고 놀리면서 희열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상대방 남자가 받아줘야 자기는 만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녀들이 좀 안식적으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행동을 할 거냐고 물어봐요. 여기에서 보면은 상철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까불다가 이혼당하지. 사실 돌싱들이라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민감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민감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상철이 저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는 지금 뚜껑이 열릴 대로 열린 상태다.
야마가 돌 대로 돈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를 얘기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다 받아준다고 그게 전부라고 보이냐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순자를 두고 하는 얘기죠. 왜냐 지금 긁고 있는 거는 순자거든요. 순자가 긁고 있고 놀리고 있고 장난치고 있고 그 장난이라는 것도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그런 장난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철 볼이 떨렸나 봐요.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분하하니까 살이 떨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보고도 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여기까지 막 떨리면서 말할 일이야? 라고. 그러면서 볼을 만지거든요. 그러면서 무섭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냥 왜 이래? 왜 이렇게 가지고 화를 내? 이런 느낌이거든요. 무서워하는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선 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자는 말투 봐, 눈빛이랑 이러면서 오히려 더 놀리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사에 지금 상철이 하는 모든 얘기들을 장난으로 받고 있고 장난으로 되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난이라는 것도 잠깐 하는 거지. 그리고 다 큰 성인이 누가 계속해서 장난을 해요. 그러니까 순자는 장난으로 애정 표현을 한다고 말을 했었고 실제 우리가 보니까 진짜로 장난을 치면서 마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관심도 없으면 저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저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일반적인 그 남자의 그 심리, 남자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순자가 놀리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무섭네. 까불면 안 되는구나.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무서워서 겁이 나서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놀리듯이 비아냥대듯이 하는 얘기입니다. 상철도 억지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냥 좋게 얘기해줄 때 분위기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철이 순자한테 물어봐요. 순자 너는 어떤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순자가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어둡고 엄청 조용하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본인은 반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 순간에조차. 그러니까 반대로 말한다는 걸 알고서 상철도 화가 난 겁니다. 또다시. 그런데 어둡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장난치고 막 웃고는 있는데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어두워 보인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자가 결정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집에서 침대에서 암막 커튼 닫히고 누워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놀랐어요. 어떻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 암막 커튼을 치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까? 저는 아이들하고 놀 때, 자녀하고 놀 때 힘들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보통 엄마들은, 특히 저 나이 때 엄마들은 아이 때문에 행복하고 아이 때문에 즐거워하거든요. 남편도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아이한테서 행복을 보통은 찾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한 거죠. 그런데 암막 커튼 닫히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 상철은 아마 저 말에 조금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저기서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상철이 저 얘기를 듣고서 이제 정리를 하겠구나. 상철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데 아마도 본인의 그 전처가 암막 커튼을 치고 그렇게 지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상철이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암막 커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고. 뭐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순간에는 확실한 거는 저런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암막 커튼을 치고 있을 때 어두울 때 침대에 누워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 이 얘기를 듣고서 호감을 가질 만한 남자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사람이 좀 어두워 보이고 거기서 정리를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각자 숙소로 돌아가는데 상철이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왜 이렇게 선을 넘지? 그러니까 상철은 지금 빡쳐 있는 겁니다. 순자가 했던 그 얘기들, 그 태도들, 말투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순자가 돌아와서 이제 이불에 눕거든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누워 있어요. 근데 인터뷰를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엄청 무서웠다고. 안면 근육이 막 떨리면서 무서운 표정을 짓고 막 그러고 있었다고. 진짜로 무서웠을까요? 만약에 진짜로 무서웠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본인이 했던 그 행동들, 장난치는 것들, 놀리는 것들, 살살 긁어대는 것들 멈춰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나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러면서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놀렸거든요. 전혀 겁먹은 표정이 아니었고 반응이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들. 그런데 순자는 자기는 겁이 나서 떨었던 것 같다. 사실 순자의 말에 상처받고 화나고 분노하고 기분 나빴던 거는 상철인데 오히려 인터뷰에서는 순자가 자기가 겁이 나서 떨었다.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자, 그렇게 둘이서 각자의 시간을 갖다가 상철이 이제 순자가 안 보이니까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얘기를 하죠. 상철이 화났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 사실 저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 잘못한 거는 누가 봐도 순자고 그 어떤 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화가 났을 거고 그 화가 쉽게 풀릴 만한 화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저렇게 불러내서 사과를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까운 사이면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도 자기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들, 자기를 긁어내는 말들, 그런 말들을 옛날에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안 좋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전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는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자, 저 상황에서는 당연히 순자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어쨌든 본인이 살살 긁어서 화가 난 거고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사과를 하려고 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분위기상 본인이 잘못한 것도 맞고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법하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런데 순자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다는 거냐고. 잘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서 상철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무 가볍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나에 대한 존재를 무시당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비슷한 게 느껴져서 그래서 내가 스탑이라고 멈추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런데 순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과를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의 나를 대입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철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나를 그 과거에 대입을 하느냐. 그래서 나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거는 과거에 순자를 대입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상철한테 그런 과거가 있었으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순자가 자꾸 그런 행동을 하니까 비슷한 말들을 하니까 내가 자꾸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막 커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암막 커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네가 암막 커튼 때문에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이게 아니고 암막 커튼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나에게 남아있는데 네가 암막 커튼을 치고서 침대에 있는 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떠올랐고 그래서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막 내가 쉬운 남자고 막 여기저기 까이고 다니고 순자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게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이러면은 될 거를 순자는 변명을 합니다. 상철이 쉬운 남자라는 거는 내가 그 말을 지어낸 게 아니고 나한테 자꾸 그 말이 들어온다고. 자꾸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옥순이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남들이 했다라는 그 얘기를 상철한테 하냐는 거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건데 순자는 자기는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라고 진짜 그런 건지. 그런데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죠. 누가 봐도 그냥 살살 긁어대는 거고 놀리는 거고 깎아내리는 거였습니다. 누가 확인을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상철이 물어봐요. 내가 진짜 그렇게 보였냐고. 그런데 순자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나는 모른다고. 네가 다른 여자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물어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어보는 게 아니었다라니까요. 본인은 그렇게 규정을 짓고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상철을 몰아간 거죠. 본인은 자꾸 물어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억지를 써도 저렇게 억지를 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상철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본인이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상철은 대답을 한 겁니다. 아니라고. 그런데 자기는 네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에게 다 친절하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면은 자기가 어떡하냐고. 굉장히 쉬운 남자인 것처럼 가벼운 남자인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상철은 난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순자는 본인이 화를 내요. 오히려 상대방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였다고. 그런데 그 상대방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 상대방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상철하고 현숙은 초반에 좀 잘 되는 분위기였다가 상철이 현숙의 자녀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정리를 했고 그리고 없어요. 누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자꾸 재생산해내는 것 같아요. 본인이 불리한 위치에 처해지니까 없던 말도 막 지어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단순히 옥순이 했던 말 상철은 쉬운 남자다. 어렵지 않은 남자다. 종이장 같은 남자다. 그 말 때문에 지금 상철을 몰아가고 있는 건데 그거는 상철한테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옥순한테 따져야죠. 그렇게 없는 말 지어내고 함부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화를 냈어야 됩니다. 옥순한테. 그런데 애먼 상철한테 저러고 앉아있으니까. 그런데 상철은 또 그 와중에 사과를 해요. 화낸 거 사과한다고. 순자의 인터뷰는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그렇게 갑자기 돌변해서 화내는 거를 보고서 무서워서 그게 걱정이 됐다고.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순자가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순자가 잘못을 했고 순자가 상철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어요. 쉬운 남자라고 규정을 지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철이 기분 나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역정을 냈거든요. 본인이 화를 내고.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약한 척 하잖아요. 상철이 저렇게 화내는 거 보고서 무서웠다고.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상철을 화나게 한 겁니다. 그거는 상철이 아니고 그 어떤 남자라고 하더라도 화를 냈을 거고, 상철이니까 저 정도 수준에서 끝난 거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상철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보고서는 진짜 어메이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웃긴 거는 자기는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났는지를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순자는 상철이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갑자기 돌변해서 화를 낸 거니까 앞으로도 어떤 포인트에서 화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좀 두렵다, 무섭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상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자, 저는 여기서 상철이 순자를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화를 내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상철이 잘못한 게 뭐냐면은 잘못한 가해자한테 오히려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 가해자는 본인이 진짜로 잘한 줄 알고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기세등등해지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보면은 꽃다발까지 준비를 해가면서 최종 커플이 되고 싶다, 선택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본인이 전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분명히 감정적으로는 순자를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 순자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깊지도 않았고 크지도 않았고.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상철은 저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끝내려고까지 했는데 왜 다음날 갑자기 그렇게 저 자세로 나갔을까? 아마 본인이 여기서 어떻게든 짝이 돼서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순자의 바디 프로필을 보고 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전혀 이루어져서 안 되는 커플이 만들어진 거죠. 최종 커플이. 물론 결국에는 어떻게 정숙하고 다시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지만 순자에 대해서는 대처가 좀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순자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숙의 뒷담화를 깠던 거 하며 옥순하고 둘이 쿵짝이 맞아서, 그리고 상철한테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니까 오히려 더 본인이 화를 내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자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되고 정숙하고 짝이 된 거는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순자의 캐릭터는 정말 쉽지 않은 캐릭터예요. 그런 알 수 없는 기행들, 발언들, 행동들, 매운 고추 먹이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람 깎아내리면서 즐거워하고, 그런 거를 어떤 남자가 오랜 시간 견뎌낼 수 있겠어요. 저 장면을 보고서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